이어서 조명 설계, 실내 조명 설계를 통해서 실내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설계, 조명 설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은 여기 나온 것처럼 먼저 조사 계획, 그 다음에 조명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조사 계획은 이제 사용자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 용도의 명확화, 그 다음에 조명 구상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명 설계를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실의 소요 조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명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선정하고, 그다음 광원과 조명 기구 선정, 그다음에 조명 계산, 그다음에 기구 몇 개 정도 설치할 건지 그런 걸 산출하고, 조명 기구의 배치 결정, 그다음에 전멸 방식, 전멸기 배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명 요건의 확인,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다음 콘센트 배치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명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전기공사, 조명공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조명 설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조명 설계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조도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방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용도,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조명 목적,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위주관리, 보수관계, 그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조도를 결정을 합니다. 사무실의 조도 기준을 예를 들면, 사무실도 용도가 이제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휴게실이다 그러면 조도가 75에서 100룩스 정도,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는, 제도를 하는 그런 사무실이다 하면 750에서 1500룩스 정도의 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는 300에서 750룩스, 나머지도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 방식의 선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조명 방식을 전만 조명할 것인지, 아니면 국부 조명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전반 조명을 할 것인지, 직접 조명을 할 것인지,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원의 선정에서는 이제 광원 자체가 백열 등구는 이제 이런 물론 이제 LED 백열 등구는 이제 전구는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 수은등, 메탈 하이라이트 등, 나트륨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연색성하고, 그 다음에 광색, 밝음, 경제성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선정, 조명 방식, 광원, 방의 크기, 작업 용도, 건축물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적당한 조도와 조명 방식이 이제 결정되면 기구를 이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평균 조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소요 전등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조명 계산법에는 이제 전반 조명은 광속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국부 조명은 이제 축전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광속은 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 얘기했듯이 빛이 이제 다발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전반 조명 그 상태에서 이제 조명 계산을 하는 거고, 국부 조명은 이제 국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빛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축전법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계산은 그래서
조사 사항하고 이제 결정 사항은 방의 크기라든가 마감 상태. 여기서 이제 마감 상태는 연색성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마감의 질감이라든가 색상, 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 기둥 간의 거리, 공기 조화 덕트, 천장 내부의 상태, 내부 상태를 파악을 해야 조명 기구를 매립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의 사용 목적과 작업 내용, 조도, 조명 방식, 광원, 그다음에 기구의 종류 이런 것들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아까 얘기한 이제 광속법, 전반 조명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광속법에서 평균 조도를 이제 광속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조건하고 설정 조건은 요거에 기초해서 그 조명 기구의 등수 산출에서 이제 배치까지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광속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조도 분포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요 등수, 이제 조명 기구의 등수 산출하는 것은 이제 그 배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뒤에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광속법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부 조명 방식으로 했을 때의 축전법에 의한 좀 계산 방법이 있었는데, 그 축전법에 의한 각 점의 조도를 구해서 한 등의 조명 분포를 이제 만든다. 이게 이제 조도 분포를 설계할 때의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와 소요 조도로부터 등수를 결정하는데 광수법을 응용하는 것도 이제 편의적 방법이다. 그 다음에 조명 대상과 방해 용도, 구조 등에 따라서 이제 등수의 배치를 고려한다. 배치에 따라서 한 등의 조도 분포에서 조도를 이제 정산해 간다. 이게 이제 평균 조도라든가, 그다음에 축전법에 의해서 이제 조도를 계산해서 조도 분포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도 분포도 조건에 맞추어서 등수 변경, 설계 방침을 이제 재검토한다. 이것들이 통과한 경우에 이제 광수법을 적용해서 비교,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배치 결정인데, 등기구 간의 취부 간격은 조명률 자료에 제시된 조명률 표에 따라서 최대 취부 간격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명률 자료는 이제 교재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구 상호 간의 간격은 S가 1.5H 이하가 되는 범위로 하고, 벽과 등기구와의 이격거리는 S0라고 할 때에 벽 가까이 작업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벽 가까이서 작업하는 경우는 이제 이 정도의 간격을 둬야 등기구의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지금 조명률 표가 되겠습니다. 부록으로 나와 있는 이 표를 가지고 각 등기구에 따른 여기에 보면 이제 반사율이라든가 배관 기구의 간격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를 참조해서 지수에 맞는 조명률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앞전에서
배웠듯이 조명기구의 배치 간격 결정에 있어서 광원의 배치 간격, 그래서 광원에서 벽까지 거리 S0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요 앞에서 벽 요 보면 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2분의 1치 정도, 그 다음에 벽을 가까이서 작업할 때는 이제 3분의 1치 정도 간격을 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걸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S0 또는 요 S 등 간격의 거리, 간격의 S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벽하고의 거리는 S0.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책상이 있죠. 그래서 85cm 높이에서 이제 조도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이제 H라고 한다면, 여기 요 H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H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등기구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조도 측정한 여기까지를 이제 3분의 2 H0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S0는 이제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서 작업을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 조명이고, 요거 이제 전반 조명이 아닌 상태죠. 그래서 간접 조명 또는 요거 이제 직접 조명에 대한 전반 조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H는 H0하고 이제 같고, 여기서 H0는 여기서 등기구에 여기서부터 천장까지 여기는 이제 H0라고 한다. 그리고 등 간격은 이제 S, 그다음에 벽에서 가까이 있는 등기구까지가 이제 S0 이렇게 된다. 이거 이제 조도계를 측정하게 되는 높이 85cm, 바닥에서 이제 85cm 높이에서 조도계로 이제 조도를 측정하죠. 되겠고, 그래서 광원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이제 1.5H. 그 다음에 실제 조명 설계에서는 이제 조명률 표를 조금 전에 봤던 그 표를 가지고 그 기재된 간격을 이용한다. 그래서 간접 조명은 1.2배, 그 다음에 반간접 1.2배, 전반 확산 조명 1.2배, 그 다음에 반직접 H, 그 다음에 직접 매단등 같은 경우는 1.3배, 그 다음에 매입 같은 경우는 0.9H 정도 그런 그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조명 설계 계산식이 되는데, 평균 조도 소요 램프수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면에 필요한 평균 조도 2는 광속법에 의한 평균 조도 계산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 평균 조도 2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식이 하나 나왔는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요 램프 수, 등기구 램프가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서 나와 있는 기호들은 여기 N, F, U, M 이거 다 여기 기호를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N은 램프의 개수고, F는 램프 한 개당의 광소 루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E는 이제 평균 조도가 되고, 그
그 다음에 A는 작은 면의 면적, 그리고 M은 유지율이라고 해서 보수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용 기간 경과에 따른 감소, 그리고 효율 저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유를 두고 이제 보는 그런 점수가 이제 유지율 또는 보수율. 광원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 그 광속의 감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효율 저하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걸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고, 수은등 같은 경우는 0.05 또 0.7, 백열등은 0.7에서 0.75, 형광등은 0.5에서 0.75 정도의 보수율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제 D 같은 경우는 감각 보상률, 아까 우리가 조도율, 조명률에 보면 표에 있었죠. 그래서 감각 보상률 그 표에서 사용했대고, 그 다음에 이 보수율의 역수를 구해서 사용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조명률, 여기서 U는 조명률이 되겠고, 광원에서 방사되는 총 광속 중 작은 면에 실제로 도달하는 광속의 비율을 이제 말한다. 그래서 여기 조명 평균 조도 구하는 거하고 소유 램프 수 구하는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지수 실의 결정인데, 건축물의 방의 크기와 형체는 이제 빛의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조도라든가 램프 수 개수를 구할 때 요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방지수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룸 인덱스라고 하고 실지수 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실지수. 그래서 이 실지수는 빛의 이용에 대한 방의 크기를 치수로 이용한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의 바닥 면적이 높고 천정이 낮은 방은 이제 빛의 이용률이 좋을 것이고, 왜냐하면 천정이 낮기 때문에 방의 면적이 넓지만 천정이 낮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비해서 빛에 흡수하는 바닥 면적의 벽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렇죠. 천정이 낮기 때문에 벽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제 빛의 이용률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K는 이런 또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H 여기서 말하는 X는 방의 폭이고 Y는 방의 길이 가로 세로가 되겠고, A는 이제 작은 면의 면적, 그 다음에 H는 작은 면에서 광원까지 높이, 직접 조명, 반직접, 전방 확산 조명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간접, 반간접일 때는 H는 작은 면에서 천장까지 높이를 이제 H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지수, 실지수의 K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방지수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 조명률도 이제 감소하고, 방지수의 분류 기호표는 이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방지수 5, 4, 3, 2.5 이렇게 쭉 나와서 0.6까지 해서 기호로는 이제 A부터 시작해서 J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방지수 도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A, B 해서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선이 H분의 X, Z분의 X에 해당되는 그 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그러니까 X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방의 폭이 되겠죠. 방의 폭. 그래서 여기 보면 X는 방의 폭, Y는 방의 길이, 이제 H는 이제 그
조명 방식이 직접 조명 뭐 이런 상태일 때는 이제 작은 면에서 광호까지가 되겠고, 간접 반간접일 때는 이제 작은 면에서 광호는 여기 있겠지만 이제 천정까지가 이제 H가 되겠죠. 광원이 있는 경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방지수 표에 의하면 이제 요 AB에서 이제 기호가 요 기호고, 그 다음에 H분의 X가 아까 얘기한 방의 폭을 높이로, 이제 그 조명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H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숫자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 방의 길이를 H로 나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주수를 가지고 읽을 수가 있고, 방의 크기에 따라서 실주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률 결정, 조명률을 표에서 찾을 때 필요한 반사율은 실내에서 천장, 벽면, 바닥 등이 이제 가장 좋은 광 환경을 이제 유지할 때 실내의 반사율이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천장의 반사율은 이제 80% 이상, 벽면의 반사율 50에서 60%, 그 다음에 바닥 15에서 3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내면의 마감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반사율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감 재료가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목재다 그러면 반사율이 0.4에서 0.6 정도 되고, 벽돌이다 그러면 0.15, 뭐 그 밖에 콘크리트다 0.25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조명률이란 광원의 광속과 비조면 광속의 비를 말한다. 그래서 조명률은 이제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던 조명률 표의 내용이 이제 비조면의 그 광속에 대해서 광원의 광속으로 나눈 거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 이죠. 그리고 반사율은 반사광을 입사광의 각도로 나눈 게 이제 반사율이 된다. 그래서 아까 실내면에 여러 가지 그 목재냐, 콘크리트냐,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그 마감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실내의 반사율이 있게 되는데, 그 반사율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실내 물질의 반사율을 측정할 때는 입사광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특수한 재료의 반사판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래서 뭐 입사광을 직접 측정하기가 좀 까다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반사판을 이용해서 반사율을 확인하는 거죠. 특수한 반사판은 대부분 이제 확산 반사이고 분광적으로 이제 첨삭이다. 그래서 모든 파장이 균등하게 반사하는 이제 산화 마그네슘 등의 표준 백색광을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실제로 그 백색광은 약 45도, 그러니까 이 면이 이렇게 있으면 빛에 와서 45도로 반사가 된다. 그리고 그 표면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의 강도를 이제 표면의 수직 방향을 잰다. 그래서 실내 조명의 빛은 모든 물질의 표면에서 흡수되기도 하고,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물체를 직접 통과하기도 하는 동안에 빛의 일부를 이제 흡수 또는 반사 이렇게 된다. 이 현상에서 빛과 물체의 표면과의 관계를 이제 반사율이라고 하고, 흡수율이라고 하고, 흡수되면 이제 흡수율이 되는 거죠. 투가 되는 경우는 이제 투과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 입사광은 반사광, 흡수광, 투과광이 이제 다 더해주면 합하면 전 입사광이 되고, 반사율은 그 반사율과 흡수율, 투과율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이 빛에 70%는 반사하고 그래서 반사율이 0.7, 그 다음에 20%는 흡수, 그래서 흡수율이 0.2, 그 다음에 10%가 투과될 때 0.1, 이때에 이렇게 됐을 때 투과율 T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전체 합은 1이니까 그래서 여기 0.7, 흡수율이 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T를 구한다고 한다면 1에서 0.7, 0.2 빼면 0.1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1이니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광 반사율 결정. 조명에서 반사율이나 규약 반사율을 측정할 때는 백색광으로 측정하는데, 이 규약 반사율은 이제 분광적으로 중성인 산화 마그네슘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용하여서 측정한다. 모든 파장에 대한 반사율이 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건. 그래서 색이 있는 물체는 색광도 반사하는데 어느 한쪽의 파장빛이 다른 파장의 빛보다 반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파장을 갖는 빛에 대한 반사율을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그 분광 반사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분광 반사율 곡선은 통상적인 빛에 대한 파장 범위가 이제 가시광선이 380에서 780나노미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장이 이제 400에서 700나노미터인 전 파장의 분광 반사율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일부에서 적색의 일부 영역도 이제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분광 반사율 곡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자외선, 녹색광, 적외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반사율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백인 피부, 백인의 피부의 반사율, 흑인, 땅, 레몬 껍질 이런 거에 대한 반사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농도가 되겠죠. 반사 농도. 그다음 감광 보상률이라고 있어요. 유지율. 그래서 감광 보상률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아무래도 광원을 쓰게 되면 그 광속이 감소하고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보수율, 즉 유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이 감광 보상률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직접 조명일 때는 이제 깨끗한 장소에 백열 전구 또는 형광등을 사용해서 30%의 소요 전광 속에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서 감광 보상률을 이제 나타내는 보수 상태는 D는 1.3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반직접 조명이 있을 때 S하고 H 관계, 형광등일 때는 이제 상일 때는 1.5, 1.3, 중일 때는 1.5, 하일 때는 1.4, 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1.3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명 계산에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조명 설계 순서에 따라서 광속법으로 조명 설계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제 확인한다. 초기 조도, 평균 조도 아까 구하는 식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식을 가지고 초기 조도를, 여기서 이제 여기는 기구의 광속, 그 다음에 등기구의 개수, 조명률, 그 다음에 실의 면적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조도, 초기 조도를 이제 감광 보상률로 나누면 실제 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요 전력, 100V 이제 이런 프리크니스형 FL40
이게 두 개인 그런 걸로 이제 등기구를 사용했을 때 총 전력은 이제 기구당 105W. 그래서 105W가 이제 등기구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두 개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소요 전력은 소요 전력, 여기서 구한 소요 전력을 실외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소요 전력이 나온다. 그래서 간단히 조명 설계 실습이 예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한번 보면, 바닥 면적이 12 곱하기 18인 사무실이고 실내 조명 설계를 해라. 그래서 사무실의 구조에서 천장의 높이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3.85m이고 반사율 천장 75, 벽 50, 바닥 10. 천정은 6m 곱하기 6m 큰 부호가 이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됐을 때, 먼저 우리가 그 과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소요 조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가 되어져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용도가 사무실이고 조도의 기준표에서 이제 문자를 읽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해당되는 조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0으로 이렇게 읽혔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사무실에 대한 소요 조도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 조금 전에 여기 아니고 반사율이고 여기 있었죠. 조도 결정해서 사무실, 그래서 뭐 회의실, 오락실 때 750에서 1500 이렇게 되고, 휴게실 같은 경우 이제 500, 200에서 50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무실은 이제 700에서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요 풀이에서는 다시 와서 보면 이제 조도를 500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거죠. 지금 기준표를 사용해도 됩니다. 아까 그건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소요 조도가 되고, 그래서 소요 조도는 수평 조도의 40%에 해당이 되며, 그래서 2는 500 곱하기 0.4에서 206수, 여기 이제 소요 조도가 되는 거죠. 아까 표에서 읽은 값은 표에서 읽은 조도가 되겠고, 기준 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소요 조도는 이제 40% 해서 200. 그 다음에 등기구 선택. 등기구 선택은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선택, 또는 그 실의 사용자, 거주자가 이제 선택하겠죠. 그래서 형광등을 썼네요. 그래서 형광등 40W짜리 두 개 꽂힌 루버 붙임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 만약에 그걸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했을 때 설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명 방식은 사무실 내의 조도 확보와 이제 조명 환경 확보를 위해서 조명 방식은 이제 반직접 조명을 한다. 조명 방식을 이제 반직접을 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조명 방식이 어떤 거냐, 소요 조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으면 그 간격, 설치 간격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직접 조명일 때는 S하고 H가 이제 이 정도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3.85로 돼 있죠. 지금 바닥에서 높이, 천장까지 높이가 3.85인데, 이 S가 등 간격의 S고, 이 H가 지금 반직접이니까, 우리가 반직접일 때의 그 H는 어때요? 그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적게 S를 택하니까 이제 3m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2분의 H,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여기 있죠. 그래서
벽면 가까이 작업하지 않을 때는 2분의 h, 작업하는 경우는 이제 3분의 h 이래 되어 있고, 등 간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것도 요 앞에서 우리가 요거죠. 요거 아까 설명을 했던, 그래서 반간접일 때의 h, 여기서부터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이렇게 된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했나요? 벽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여기 이제 있죠, 그죠? 이걸 이제 S를 우리가 3m로 하기로 했으니까, 반이니까 1.5m.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제 3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천장 광원의 높이 h 계산은 천장 높이에서 작업면의 높이를 감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지금 천장이 이렇게 있고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작업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전체 방의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있을 텐데, 요 바닥에서 천장 높이에서 요 작업면을 뺀 거죠. 요거 뺀 요게 이제 h라는 얘기죠.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보통은 이제 85cm 높이에, 바닥에서 85cm 높이에서 이제 조도 측정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온돌방은 이제 40cm로 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지수인데, 실지수는 이제 요 문제에서 보면 바닥 면적이 18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축이 이제 10이고, x축 폭이 10이고 길이가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h는 3이니까 3에다가 더하면 이렇게 돼서 2.5가 나왔다 이거죠. 지금 그 실지수가 2.5.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기호가 얼마였어? 뭐였죠? 또 앞에 있었죠, 그죠? 여기 2.5에 해당되는 실지수에 해당되는 기호가 D니까 D죠. 그래서 D에 가서 이제 찾는 거죠.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A, B, C, D, 여기 D 있죠. D에 해당되는 그 분류에서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3.8에서 3.85,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3이 아닌데 대충 이제 3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풀이에서는 3으로 선택을 해서 h를 사용을 하고 있고, x는 12 마찬가지고, 3분의 h분의 y 했을 때 3분의 18이 되고, h분의 x 했을 때는 3분의 10이 되죠. 그래서 6, 4 이렇게 되죠. 여기 있네요, 그죠? 실지수 2.5일 때 d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각각에서 이제 구한 값들이 다 나왔고, 그래서 또 조명률, 표에서 조명률을 우리가 보는데, 문제에 주어지기를 천장이 75%, 벽이 50, 바닥이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장이 75, 벽 50, 바닥 10. 그래서 실지수 D로부터 조명률을 이제 구하면, 조명률 표에서 보면 이제 천정이 75, 여긴 70하고 70, 80 사이 이 정도. 그 다음에 벽이 50이죠. 50. 그 다음에 바닥이 10. 이때 실지수가 지금 D죠. D.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등기구가 40W짜리 두 개예요. 그렇죠? 40W짜리 두 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반 확산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조명 형광등 40W짜리 두 개 루버 붙임식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찾는 건데, 지금 천정이 75인데 여기 70하고 80, 75가 지금 없죠. 다 해당되는 게 사실은. 그런데 이 지금 여기 풀이에서는 벽이 지금 50, 그 다음에 바닥이 10, 그리고 40W짜리 두 개, 여기에서 지금 찾는다고 그런다면, 실지수가 지금 D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지금 5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70하고 80 사이에 75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일단 D에 해당되는, 실지수 D에 해당되는, 그리고 반사율에 해당되는 값은 없어도, 풀이에서는 지금 아마 요걸 쓴 것 같아요. 여기에 70에 전면 플라스틱에 D에 해당되는 51을 지금 채택을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여기 계산에서는 어디 있나요? 여기 51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51을. 조명률은 이제 51%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요 풀이를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각 보상률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D가 2.3 형광이 될 때는 이렇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소요 총 광속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그 조명률,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요 S는 면적이고, 그 다음에 D는 지금 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집어넣으면 S가 면적이 지금 구해놓은 게 보면 X 곱하기 Y에서 210 돼 있죠. 그 다음에 값을 넣으면 A는 지금 룩스가 여기서 채택한 게 지금 500룩스의 500룩스의 40%를 지금 소요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0룩스 그대로 넣어서 보면 이 정도 광속이 나온다. 그래서 소요 총 광속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광원수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40W짜리 두 개 형광등 요걸 이제 택했기 때문에 요걸 쓰고, 램프 한 개당 광속은 이제 2300 루멘, 요거 이제 요 형광등 40W짜리에 해당되는 이제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광속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요 총 광속이 요거니까 요걸 두 개 2300 곱하기 두 개의 이 형광등 광속으로 나누면 이제 총 그 광원수 즉 등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을 했는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초기 조도를 보면 광속 기구의 광속이 있고 등 개수가 있고 24개 아까 나온 거, 조명률이 지금 우리가 요 풀이에서는 51%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51% 실면적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요조도로 잡았던 200룩스보다 이제 더 밝게 나오니까 오케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 조도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그 24개의 광원을 가지고 조도를 계산해 보니까 200룩스인데, 감광 보상률을 해서 보면 200룩스 이렇게 실제 조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이 소요되는지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가 있어요.